지난 시간에 이어서 확인 문제 3번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좌표 평면 위에서 내분점과 외분점을 배웠는데요. 오늘은 복습하는 게 지난 시간에 이어진 수직선 위에서 내분점과 외분점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문제 3번부터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봐주시면 이거 강조했던 거예요. 쌤이 강조했습니다. 평행사변형 강조했으니까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면 4점 A, B, C, D의 꼭지점으로 하는 요걸 잘 읽어주셔야 돼요. A, B, C, D래요. 쌤이 좌표평면은 제대로 그릴 수가 없지만 요거는 원칙이 맞습니다. A, B 이런 식으로 풀어주셔야 돼요. B, 그 다음에 C, D인데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되는데 요 좌표를 써주는 거예요. 5, B, 그 다음에 A, 0, 그 다음에 1, 8, 그 다음에 2, 4였죠. 쌤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요 2라는 건 얘랑 얘 더하고 얘 빼고 얘 더해주면 2가 나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5 더하고 그 다음에 A 빼고 1을 더하면 뭐가 나와요? 2가 나옵니다. 또 Y좌표를 보면 B 더하고 0 빼주고 8을 더해주면 4가 나오죠. 그래서 B 빼기 0 플러스 8이 4다. 그러면 A의 값이 얼마 나옵니까? 4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B의 값은 마이너스 4가 나와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번 삼각형 ABC에서 A의 좌표가 3,4 이런 거 있으면 직접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대충 그려주면 돼요. A좌표 3,4 그 다음에 요게 B, ABC라고 했으니까. 근데 A와 C의 중점의 좌표가 2,1이에요. 아, 여기가 M인데 요게 2,-2구나. 그때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 G가 1,0이랍니다. 그때 점 B의 좌표와 점 C의 좌표를 구하래요. 요게 중점이기 때문에 요 점 C의 좌표는 선분 AM을 몇 대 몇? 2대 1로 외분하는 점의 좌표겠죠? 자, 봅시다. A좌표 3,4 그 다음에 M좌표 2,-2에서 얘를 몇 대 몇? 2대 1로 외분하는 좌표래요. 그러면 구해주시면 되죠. 외분은 마이너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X좌표끼리 2-1 분의 곱해줍니다. 4 3 또 2-1 곱해주면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또 4 그러면 몇 콤마 몇? 1, 마이너스 8이 되겠죠. 1, 마이너스 8 요게 1, 마이너스 8이었어요. 그 다음에 요걸 모르니까 쌤이 x, y라고 했을 때 무게중심의 좌표는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3 y좌표끼리도 더한 다음에 나누기 3이라고 했죠. 또 마찬가지로 해보겠습니다. x좌표끼리 다 더하면 3 플러스 x 플러스 1을 나누기 3한 게 1이고요. 그 다음에 y좌표끼리 4 플러스 y 플러스 마이너스 8을 나누기 3을 한 게 0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 산수만 해주면 되겠죠. 3이 나와야 되니까 x의 값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y의 값은 4가 될 거예요. 그래서 몇 콤마 몇? 마이너스 1,4. 점 C의 좌표는 1, 마이너스 8이 될 겁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5번. 문제 5번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쌤이 읽어볼게요. 잘 봐주시면. 자, 두 점 A의 좌표가 마이너스 3,2랑 1,4를 이은 선분 A, B의 연장선 위에 점 P래요. 연장선 위라고 했습니다. 선분위가 아닙니다. 그러면 A좌표가 있고 요게 마이너스 3,2고 B좌표가 1,4일 때 연장선 위라고 했어요. 선분 A, B의 연장선 위에 점 P에 대해서 AOP의 넓이가 BOP의 넓이의 3배가 된다고 했습니다. 3배가 되는 점 P의 좌표를 다음의 순서로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AOP, O는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모르겠지만 O가 원점이 여기 있고 AOP, 그럼 P를 잡는데 P가 요 선분의 연장선 위에
AOP의 넓이가 더 크려면 한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P가 여기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봐주시면 AOP는 요 정도죠. 요 삼각형의 넓이고 BOP는 이게 될 거예요. 그럼 3배가 되려면 AOP나 BOP의 높이는 같아요. 높이가 같기 때문에 넓이의 B는 뭐의 B랑 같습니까? 밑변의 길이의 B랑 같습니다. 그러면 3대1이 되기 위해서는 요게 3이고 요게 1이 될 거예요. 3대1이라고 했으니까 요게 3이고 요게 1이 될 겁니다. 그럼 요게 몇이 돼요? 2가 돼요. 2. 맞죠? 그럼 점 P의 좌표를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선분 A, B를 몇 대 몇? 3대 1로. 왜냐면 BOP의 넓이가 AOP의 넓이가 BOP의 넓이가 3배니까 외분하는 점이겠죠? 구해주시면 돼요. 자, 또 해볼게요. A 좌표 마이너스 3,2, B 좌표 1,4, 3대 1 외분. 자, 구해봅니다. 외분이니까 3 마이너스 1. 자, X좌표끼리 곱합니다. 3 빼줍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 또 3 마이너스 1 곱합니다. 12 또 곱할게요. 2. 그러면 3,5가 되겠죠. 3,5. 그래서 정답은 점 P의 좌표는 3,5가 되겠습니다. 구해졌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그 밑에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추론 문제인데 세 점 A좌표 1,0이랑 그 다음에 점 B좌표 5,2, 점 C좌표 0,4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서 각각의 변, 이것도 순서 잘 봐주셔야 돼요. 변 AB, 변 BC, 변 CA를 각각 2대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PQR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을 때 A좌표, B좌표, C좌표 그 다음에 변 AB를 2대1이니까 이 점을 뭐라고 하냐면 P라고 해볼게. 2대1입니다. 요게 2, 이게 1. 그 다음에 점 BC, 변 BC 2대1. 그러니까 요 정도 되겠죠. 얘가 Q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2대1. 그 다음에 변 CA 2대1. 그러면 요 정도. QR이라고 했을 때 요게 2, 요게 1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어주면 요 삼각형 ABC랑 삼각형 PQR의 무게중심이 서로 같대요. 한번 보일게요. 자,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G는 어떻게 해주면 된다고 했습니까? 다 더해요. X좌표끼리. 다 더하면 1, 5, 0 더해서 나누기 3하면 2죠. 그 다음에 0, 2, 4 또 더해서 나누기 2하면 2죠. 그래서 2,2가 무게중심이 될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요 좌표를 각각 구해볼게요. A, B라고 했으니까 또 해주면 되죠. A, B. A 좌표 1,0 그 다음에 B 좌표 5,2 몇 대 몇? 2대1로 내분한다. 내분은 더하기입니다. 그러면 2 플러스 1, 또 2 플러스 1 분의 곱해주면 10이죠. 그 다음에 곱해주면 1이죠. 또 곱해줍니다. 4죠. 그래서 몇 콤마 몇? 3,11 분의 3,4. 요게 점 P좌표입니다. 그 다음에 변 BC예요. 변 B가 5,2, 변 C가 0,4. 몇 대 몇? 2대1로 내분한다. 또 마찬가지예요. 2 플러스 1 크로스끼리 곱하면 3. 그 다음에 또 2 플러스 1.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2. 그러면 Q는 3분의 5, 3분의 10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변 C는 0,4. 그 다음에 A는 1,0. 몇 대 몇? 2대1로 내분한다. 또 더해주면 2 플러스 1분의 크로스끼리 곱해요. 그러면 2만 남고 2 플러스 1 곱하고 더하고 그러면 4만 남겠죠. 그래서 3분의 2, 3분의 4입니다. 그러면 PQR의 좌표를 각각 구했기 때문에 삼각형 PQR의
무게중심의 좌표는 또 마찬가지로 x좌표끼리 모두 더합니다. 다 더하면 3분의 7, 그 다음에 11이니까 3분의 18이죠. 그럼 6입니다. 6을 나누기 3하면 또 마찬가지로 2가 나오겠죠. 또 해볼게요. 3분의 4, 3분의 4, 3분의 8이에요. 또 3분의 10 더하면 3분의 18입니다. 6이죠. 나누기 3하면 또 마찬가지로 2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좀 별표를 쳐주시고 얘를 일반적으로 고칠게요. m 대 n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로 무게중심은 어떻게 된다? 일치한다. 외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m 대 n으로 일반적으로 해도 무게중심은 일치한다. 그러면 문제는 이제 풀어봤기 때문에 교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재 지금 몇 페이지냐면 126페이지 직선의 방정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 드디어 직선의 방정식으로 왔는데요.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중학교 거와 다르게 우리가 조금 추가할 부분이 있는데 쌤이 그 부분은 좀 강조해 볼게요. 이따가 강조할게요.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직선의 방정식은 말 그대로 중학교 때 배웠지만 y는 mx 플러스 n꼴입니다. n꼴이에요. 중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요 m은 뭘 나타내냐면 기울기를 나타내요. 기울기. 그 다음에 요 n은 뭐를 나타내냐면 y절편을 나타냅니다. y절편. 근데 요 기울기는 0이 될 수도 있어요. 0도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y는 2x 플러스 1이다. 그럼 기울기가 2라는 거고 y절편이 1입니다. 요게 y절편이면서 기울기가 2니까 요렇게 될 거예요. 맞죠? 그러면 기울기가 0일 때도 한번 볼까요? 0 곱하기 x 플러스 1이죠. 그러니까 어떤 직선이 나옵니까? 요런 직선이 나올 거예요. 즉 x축과 평행한 직선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교재로 잠깐 볼게요. 문제에서 친절하게 기울기랑 y절편을 주면 그냥 대입만 시키면 중학교 때 방식대로 문제를 풀 수가 있을 텐데 문제에서는 케이스가 총 3가지로 나옵니다. 4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가 지금 요 경우인데 한 점의 좌표, 즉 A좌표 x1, y1을 지난다고 알려주고 기울기가 주어질 거예요. 기울기가 m이라고 주어집니다. 그때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할까? 그럼 말 그대로 봐주시면 돼요. 자, 우리는 y는 mx 플러스 n을 구하는 건데 m은 주어진 거잖아요. 근데 요 n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n을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m만 구해주면 되는데 구해보겠습니다. 자, 요게 x1, y1을 지난다고 했기 때문에 대입을 시켜준 거예요. x 자리에 x1, y 자리에 y1을 대입을 시켜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구하는 거예요? n이 뭔지 구하는 거죠. n이. 그래서 어떻게 해준 거냐면 요 n의 값을 구해준 겁니다. 왜냐면 요것도 주어졌고 x1도 y1도 상수로 주어졌기 때문에 n의 값은 이항시키면 y1 마이너스 m 곱하기 x1이죠. 그래서 대입을 시켜준 거예요. 대입시켜보면 y는 mx 그 다음에 플러스 y1 마이너스 m x1이죠. 이 식을 정리해 줍니다. 이렇게. 그럼 m으로 묶어주시면 x1 마이너스 x2고 y1을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y 마이너스 y1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옵니다. 이런 식이 나와요. 자, 이렇게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쌤이 여기서 이해할지는 모르겠지만 키포인트로 한번 놔둘게요. 요 기울기가 주어졌다는 거는 자, 써줍니다. 전제가 뭐냐면 국어 시간은 아닌데 기울기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존재해요. 요 케이스는. 그러니까 만약에 한 점만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만약에
2,2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 볼게요. 잠깐. 2,2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요게 2고 요게 1이에요. 그러면 뭐 수많아요. 기울기 요것도 되죠. 요것도 되고 기울기가 0일 때도 되는 거고 막 이런 것도 되는 겁니다. 근데 특별하게 2,1을 지나는 직선은 뭐냐면 얘도 포함해요. 얘도. 요 직선도. 자, 참고로 얘가 기울기가 언제일 때냐면 0이라고 앞에서 설명해드렸죠. 위에서. 그 다음에 얘는 언제냐면 기울기가 뭐 2라고 한번 해볼게요. m이. 근데 요 때는 뭐냐면 기울기가 즉 m이 존재하지 않을 때예요. 존재하지 않을 때예요. 이건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얘는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아요. 무한대로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극한의 개념을 안 배웠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을 때고 이런 경우일 때가 언제냐면 기울기가 존재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주어졌다면 우리는 요 경우를 배제하면서 요 케이스만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다시 설명합니다. 얘는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을 때고 y축과 평행할 때는 요 케이스 x축과 평행하거나 기울기가 뭐 0이 아닐 때는 기울기가 존재했을 때입니다. 그쵸? 그러면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나와 있는 거예요. 쌤이 했죠? x1, y1을 지났을 때 기울기가 0이랍니다. 그러면 요런 직선이잖아요. 그래서 대입시킨 거예요. 아까 y-y1 m은 0이래요. 그래서 x-x1 그래서 뭐가 됩니까? y는 y1이 되겠죠. 그래서 해주면 돼요. 기울기가 0이니까 x1, y1을 지나면서 요런 직선이죠. 그래서 요게 뭐다? y는 y1이라는 직선이다. x축에 평행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문제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차근차근히 교재로 나갈게요. 1,-3을 지나고 기울기가 2로 존재했습니다. 존재했어요. 자, 존재했습니다. 얘는 기울기가. 그러면 y 플러스 3은 2 곱하기 x-1이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x절편이 1이래요. 1.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x절편이 1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몰라요. y는 mx 플러스 n인데 기본적으로 기울기가 요게 마이너스 2로 주어진 거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n이 될 텐데 요 n의 값을 모르는 거잖아요. x절편이 1이라고 주어졌습니다. x절편은 지금 요걸 x축과 만나는 점인데 x절편을 구하기 위해서는 y가 0일 때 x의 값입니다. 그래서 y가 0일 때 요 x의 값이 1이래요. 1. 그러면 y가 0일 때 x의 값이 1이 되려면 n의 값이 얼마가 됩니까? 2가 돼야 돼요. 그래서 n의 값이 2임을 알았으니까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2가.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고 다음에 볼게요. 다음에 x축에 평행한 직선이래요. x축에 평행한 직선. 요걸 뭐라고 쌤이 알려줬죠? x축과 평행하면 m이 뭐다? 0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여기서 위에서 m이 0이다. 그럼 m이 0이기 때문에 볼게요. y-4 마이너스 2,4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0 곱하기 x 마이너스이니까 플러스 2. 그래서 얘는 뭐다? y는 4다. 그냥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마이너스 2,4를 지나면서 x축과 평행하니까 요런 직선이겠죠. 그래서 y는 4다. 이렇게 구해주셔도 무방합니다. 다음에 4번 볼게요. 4번 별표 칩니다. 자, 6,2를 지난다고 했습니다. 6,2. 그래서 6,2를 지나면서 y축의 수직이래요. y축. 요거의 수직입니다. 그럼 요런 직선이겠죠. 이것도 또 무슨 말입니까? m의 값이 0이라고 알려준 거예요. 문제에서. m의 값이 0이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y-2는 0 곱하기 x-6이 되겠죠. 그래서
y는 2가 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봐주셔도 y는 2가 나올 수가 있겠죠. 2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그 전 페이지는 그러니까 케이스가 첫 번째는 중학교 때 방식대로 기울기랑 y절편이 주어졌을 때 친절하게. 근데 고등과정에서는 첫 번째가 기울기는 주어지고 한 점의 좌표는 주어졌을 때, 그때는 공식 대입시키는 거고, 특별하게 기울기가 주어졌다는 건 이 경우, 이 케이스, 즉 y축과 평행했을 때는 배제하고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두 점의 좌표가 주어지는 겁니다. 두 점의 좌표. 두 점. 그랬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는 건데요. 그러면 똑같아요. y는 m x 플러스 n인데 요게 x1, y1을 지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쌤이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m이 요식 자체가 기울기가 존재했을 때죠. 자, 볼게요. 다시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x1, y1을 지났어요. x1 이게 a가 x1, y1을 지났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x1, y1을 지났는데 요 지나는 직선을 쌤이 총 나눴죠. 이거일 수도 있고 x축과 평행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이런 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케이스는 뭐다?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기울기가 존재하는 건데 특별하게 이때 기울기가 존재해서 m이 뭐일 때다? 0일 때라고요. 그쵸? 그러면 이 y는 mx 플러스 n으로 나타낸다는 거는 결국에 기울기가 존재했을 때입니다. 기울기가 존재했을 때. 자, 볼게요. 그러면 m이라는 거는 뭐냐면 기울기인데 천천히 해볼게요. 기울기인데 중학교 때 배웠지만 요 기울기라는 건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에요. 근데 변화량을 구하려면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주면 x축끼리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주면 마찬가지로 y좌표끼리도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줘야 돼요. 그래야 변화량이 나옵니다. 만약에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주면요, x좌표끼리 y좌표도 마찬가지로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주면 변화량분의 변화량이 나와요. 그러면 기울기를 구했어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x1, y1을 지난다고 했어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됩니까? y는 기울기는 알았으니까 y-y1은 기울기 구했죠. x1-x2 y1-y2 그 다음에 요게 기울기 m이니까 거기다가 x-x1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요게 분모잖아요. 그러니까 요 케이스는 뭐냐? 첫 번째 케이스가 이때를 한번 생각해 주셔야 돼요. x1이랑 x2가 같을 때도 있는 거고 다를 수도 있겠죠.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x1, x2가 같다면 분모가 0입니다. 0. 그러면 이 기울기 자체가 m의 값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요게 0이라면 분수꼴에서 분모가 0이면 숫자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요 케이스일 때는 어떻게 돼요? 기울기 m이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존재하지가 않아요. 근데 x1-x2가 0이 아니면 분모가 0이 아닌 걸로 살아나기 때문에 m의 값이 존재하게 됩니다. 존재하게 돼요. 그쵸? 그러면 x1-x2가 만약에 0이어서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요게 x1이고 요게 y1이라고 했을 때 x1이랑 x2가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모르긴 모르지만 x2도 한 요 정도 되겠죠.
y2는 뭐 이 점일 수도 있고 y2는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지만 x2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 요 점 B와 점 A를 이어주시면 어떤 직선이 나오냐면 요런 직선이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요게 아까 쌤이 설명했듯이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얘 공통점이 뭡니까? x의 좌표가 x1이죠. 그래서 식이 x는 x1이 나오는 겁니다. 자, 요게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그러면 m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지금 이렇게 된다. x는 x1이다. 이게 0이니까. 그러면 x1-x2가 0이 아니어서, 즉 기울기의 분모가 0이 아니어서 m이 존재했을 때는 케이스가 또 두 가지로 나옵니다. 자, 지금 기울기의 m의 값은 분모도 중요하지만 분수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케이스가 두 가지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두 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첫 번째 케이스는 그러니까 x1 m이 존재했을 때, 즉 x1-x2가 0이 아닐 때는, 자, y1, y2, 즉 분자가 0일 때랑 y1, y2가 0이 아닐 때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y1 y2가 0이라면 분모는 0이 아니고 분자가 0이기 때문에 m의 값이 얼마가 됩니까? 0이 돼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요? y-y1은 0 곱하기 x-x1이 돼가지고 앞에서 배웠듯이 y는 y1이 되는 겁니다. 근데 0이 아니라면 분모도 0이 아니고 분자도 0이 아닌 거니까 그냥 아까 했듯이 y1, y-y1은 x1 x2 아까 m값 구했잖아요. y1 y2 곱하기 x x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젠 요게 포인트인데,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을 때 이때는 기울기가, 자 보세요, 두 점만 주어졌어요. 앞에서 쌤이 말했죠. 얘는 지금 봐주시면 요 케이스는 기울기가 주어진 거니까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즉 y축과 평행한 경우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을 때는 기울기가 존재했을 때랑 존재하지 않을 때를 둘 다 생각해 주셔야 돼요. 즉, 요 y축과 평행하여서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근데 쌤이 말씀해 드렸듯이 x1이랑 x2가 같을 때는 요때가 언제다? 필기해 주세요. m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된다? 그냥 x는 x1이다. 왜냐면 아까 말했죠. 이게 x1, y1인데 x1이랑 x2랑 똑같으니까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요런 직선이죠. 얘는 x는 x1이다. 그쵸? 얘는 어떻게 됩니까? x1이랑 x2가 서로 다르면 이때는 기울기가 존재하는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는 식에 대입하면 돼요. 요게 m 값이니까. 근데 케이스가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죠. y1-y2가 0일 때랑 y1-y2가 0이 아닐 때랑, 0이 아닐 때는 마찬가지로 식이 어떻게 된다? 요 식 자체가 되고, 특별하게 y1-y2가 0일 때는 어떻게 돼요? 요런 직선이 나온다고 했죠. 요런 직선. 그러면 요거는 뭡니까? y는 y1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2번 풀겠습니다. 문제 2번. 문제 2번은 문제 2번 풀어볼게요. 잠시만요. 요게 지금 넘어가지를 않기 때문에 그 위에서 그냥 풀어볼게요. 위에서. 자, 1,4, 3,2를 지나요. 이게 둘이 뭐 같지도 않고 이것도 같지도 않으니까 공식 대입시키면 되겠죠? 바로 대입시킵니다. y-4는, 자, 기울기. 그냥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뺄게요.
3 마이너스 1. 그러면 y좌표도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줘야 돼요. 2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이건 뭐가 된다? y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구해주시고 2번도 볼게요. x좌표끼리 같지도 않고 뭐 y좌표끼리도 같지도 않네요. 그러니까 또 공식에 대입시켜 주시면 돼요. y 플러스 1은 자 기울기 뒤에 거에서 앞에 거 y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분의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플러스 2. 그러면 정리해 주시면 y 플러스 1은 3 곱하기 x 플러스 2가 되겠죠. 3번 보겠습니다. y좌표끼리 같네요. 뭔가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얘네 둘끼리는 다르네요. 달라요. 그러면 또 나오겠죠. 뭔가. 해볼게요. y 마이너스 3은 그 다음에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줄게요. 그러면 1 마이너스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3 곱하기 x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랬더니 분모는 0이 아니고 분자가 0이니까 얘는 뭡니까? 요게 0이 되죠. 그래서 y는 3이 될 거예요. 앞에서 말했죠, 쌤이. 자, 4번 볼게요. 얘네 둘이 같구나. 그러면 공식에 대입하려고 했더니만 분자의 값, 분모의 값이 0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냥 어떤 직선입니까? 4,1일 때 y축에 평행한 직선 요거죠. 그래서 얘는 x는 4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됐죠? 자,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가 요겁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쌤이 그냥 여기다가 설명할게요. 세 번째. 이건 중학교 때 배울 텐데 문제에서 x 절편이 a고 y 절편이 b라고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면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이 돼요. 외워주시는 겁니다. x절편이 a, y절편이 b라고 하면 직선의 방정식은 이거다. 이렇게 외워주시는 겁니다. 자, 다음에 그 밑에 문제로 넘어가면 요게 일반형이에요. 직선의 방정식이. 앞에서 요걸 뭐라고 그러냐면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표준형인데 요게 뭐냐면 일반형이에요.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 일반형이 있으면 항상 표준형으로 고쳐주셔야 되는데 표준형은 뭐에서 y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뭘로 바뀌냐면 표준형으로 바뀝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가 되겠죠. c가 돼요. 근데 양변을 b로 나누려고 봤더니만 자, 여기에서 나눠지는 겁니다. 케이스. b가 0일 때랑 b가 0이 아닐 때가 있겠죠. 만약에 b가 0이면 이게 0이기 때문에 식을 정리해 주시면 x는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a분의 c가 나와요. c가. 요게 뭐입니까? x는 뭐뭐일 때, 요게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을 때죠. 왜냐면 b로 나눴을 때 b가 0이면 요런 꼴인데 쌤이 말했잖아요.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때는 x에 관한 식. b가 0이 아닐 때라면 나눠줄 수가 있을 거예요. 나눠주시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죠. 근데 요 케이스는 또 두 가지로 나눠져요. 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a가 0일 때랑 a가 0이 아닐 때로 구분이 됩니다. a가 0일 때는 요게 0이기 때문에 식이 어떻게 됩니까? y는 마이너스 b분의 c가 될 거예요. a가 또 0이 아니면 그 자체가 되죠.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쵸? 그러면 나타내 보겠습니다. 예. 우선 y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얘는 이 y는 x 플러스 3이다. 그러면 y는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3이죠. 자, 직선 위에서 나타내면 y절편이 3이니까 2분의 3이니까 2분의 3.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한 요 정도로 나타내면 되죠. 요게 뭐다? y는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3이다.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냥 이런 문제 있을 때 그냥 x절편도 표시해 주세요. x절편 y의 값이 0일 때 x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기울기가 2분의 1이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다음에 보겠습니다. 얘는 x는 그냥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y축값 평행한 직선이겠죠.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이런 직선이 될 거예요. 요게 뭐다? x는 마이너스 2분의 3. 다음에 얘는 y는 6이죠. x축과 평행한 직선이구나. 그래서 여기가 6이고 얘가 y는 6이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시면 넘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표현해주면 됩니다. 자, 문제 1번 보면 자, 빨리 해볼게요. 문제 1번 1, 마이너스 1을 지나고 기울기가 3이래요. 바로 해볼게요. 어떻게 됩니까? y 플러스 2는 3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다. 자, 또 볼게요. 두 점의 좌표가 주어졌습니다. x좌표가 서로 다르고 y좌표도 다르네요. 그러면 4,1을 지나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2는 자,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뺍니다. 3 마이너스 4.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뺍니다. 5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4. 그러면 y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4가 돼요. 됐죠?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얘 표시할게요. 2x 마이너스 1이래요. y좌표는 마이너스 1. x좌편 구할까요? y의 값이 0일 때 x의 값은 2분의 1이죠. 요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런 직선이다. 요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볼게요. 얘는 2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예요.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1입니다. y절편이 1이고 x절편은 y의 값이 0일 때 x의 값이니까 2입니다. 그래서 두 직선 또 이어주면 됩니다. 두 점. 그 다음에 x는 3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 자체 y는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됐죠? 자, 이제 3분 정도 남았는데 간략하게 쌤이 핵심 포인트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포인트는 뭐냐면 정말 중요합니다. 기본 지금 표준형이 mx 플러스 n인데 친절하게 기울기와 y절편 주어지면 대입시키면 돼요. 근데 기울기랑 주어진 경우는 쌤이 말했듯이 요 경우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즉 y축과 평행한 경우는 생각하지 않아 주셔야 돼요. 안아 주시고 자, 그래서 공식에 대입시켜 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2,1을 지난다. y-1은 m 곱하기 x-2가 되는 겁니다. 기울기가 있다면. 자, 그러니까 쌤이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에서 그냥 다시 2,1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생각해야 돼요. 기울기 존재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y-1은 m 곱하기 x-2다. 존재했을 때.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생각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돼요? 이때는 그냥 x는 2가 되는 겁니다.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까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2,1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떤 것만 생각해 주시냐면 그냥 y-1은 m x-2다. 이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즉 이 케이스는 생각 안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쳤고요. 직선의 방정식 오늘 알려드린 부분 다시 복습하면서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